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여러분들을 좀 많은 분들 한꺼번에 뵌 게 촛불혁명 당시에 순천에 비 오는 날, 네, 제가 이게 여러분들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비 오는 날 같이 했던 분들 계세요? 네, 저요.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네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또 8.15죠. 8.15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은 역사의 한 날입니다. 어제가 아마 그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는데 정부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수 순천은 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아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순 이러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총을 든 군인들이에요.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사실 몰랐고 무슨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명칭을 들으니까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뭐 민간인 학살하다 어떻게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 후에 제주 4.3과 또 여순 우선 이 사건 일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여순 사건 반란자만 뺐군요. 여순 사건 사실 여순 사건 하기도 좀 그렇죠. 이것도 아마 역사적 규명을 통해서 이름도 좀 명칭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들의 그 연관성이나 또 우리의 아픔이나 특히 민중들이 겪은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사실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아주 핵심적인 과제 하나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가지고 언제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살아있다면 처벌하고 또 민사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언제나 인정하고 당연히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 국가의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학살하거나 국민을 고문하거나 국민을 사건을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폭력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처벌된다라는 점들을 주지시켜서 감히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억울한 환경에서 피해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생명을 뺏으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면서 나의 사적인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고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람이란 참 희한한 존재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잔악해질 수도 있구나. 나의 자만한 이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우주의 무게를 가진 생명을 뺏어버릴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그걸 알게 됐죠. 그것도 대표적인 게 광주 5.18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도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평생 군인으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조금 더 권력을 한 번 더 누려보겠다고, 더 큰 권력 가져보겠다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 어쩌면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자신의 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수백 명씩이나 학살하고 그렇게 가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언제나 억압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이 있으면 자유롭게 행사해서 그게 비록 타인에게 폭력의 결과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내가 가진 부가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그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뭔 잘못이냐. 이걸 막는 게 억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해석하기로 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 때는 따로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함께 사는 것이고 또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 규율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헌법, 법률, 그리고 원칙, 상식, 윤리, 도덕 그런 거겠죠. 우리는 그런 거 정해놓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나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을 억압하면 안 된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죠. 근데 과연 실제로 세상은 그런가? 저는 대다수의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걸 잘 지켜요. 과한 욕심을 내지도 않고 나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타인을 억압하는 일을 하지 않죠.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걸 헌법이 보장했다고 하니까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스피커로 이상한 노래 욕설 이런 거 틀어가지고 잠 못 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조용히 좀 가서 하시겠다는데 거기 앞에 가서 내일이 그냥 몇 달을 밤새도록 틀어놔가지고 우리 김정수 여사님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도 하시던데 그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욕망이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가해하면 그걸 막고 규제하고 조정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고 국가인 것이죠. 근데 이 국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 아니면 남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죠. 뭐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지난 대선 때 애 많이 쓰시고 총력을 다해 해주셨는데 결과는 그 차이가 크든 작든 패했고 제가 그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은 제가 가장 크죠. 그 책임은 제가 가장 큰 게 맞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장수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모두들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끝은 아니죠. 뭐 인생은 계속 되는 거고 또 여전히 삶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꿈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가지는 의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명색이 1인 1표, 재벌 회장도 한 표, 노숙자도 한 표,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다 한 표, 똑같은 한 표고 세상에 약간 이런 비정상적인 좀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인 게 분명한데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행복하겠다. 그냥 공정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세상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인데 이 비정상적인 몇몇이
기득권을 남용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다가 왜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질까?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원인은 뭐 우리가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벽 중에 하나다. 그조차도 기득권의 일부다.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겨야 될 상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역시 우리에게 있다. 정치하는 우리에게 있다.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들의 기존의 권력을 또는 지위나 부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좀 바꿔서 대다수의 상식적인 그리고 열심히 정말 규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데 그게 저는 우리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믿지 못하거나 신뢰를 잃거나 또 그러지 않게 만들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믿고 도구로 잘 쓰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상식적인 사회로 갈 수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너나 저쪽이나 똑같아. 뭐 여기를 우리가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선택받지 못했다. 벽이 있어서 분리해서 억울하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인 것이고 그 벽조차 넘을 수 있을 만큼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부족했다. 그 점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신뢰와 기대와 사랑을 받도록 그냥 당장 닥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당도 좀 영남에서도 지지도 좀 많이 올라가고 다른 각각의 영역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아니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을 써놨던데 위기를 기회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말 미약한 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뭐 솔직히 조직이 있거나 뭐 후광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사실 가진 게 별로 없는 저렇게 엄청난 정말 비난의 폭격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쫙 살아났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거됐어도 한참 전에 제거됐어야 될 결코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영역에서 이쁘게 봐줄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순리라고 하는 게 있다. 순리. 마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흐름 자체를 보고 의지하는, 강물의 큰 흐름 자체를 보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강물 위에 물결, 파도를 보고 반응하는 정치도 있죠. 저는 가능하면 파도나 포말이나 물결이나 가능하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이 보지 않는다기보다는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 흐름을 믿자.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자. 그리고 자연 법칙을 믿자. 심지어 자연 법칙은 뭐냐면, 제가 자꾸 저도 이제 일종의 자기 최면이랄까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견뎌내려면. 그래서 제가 믿게 된 게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과유불급. 만약에 누군가가 부당한 공격을 가했을 때 왜 이렇게 하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나 부당하다는 것 속에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지나치게 과잉해서 작용이 일어나면 그 과잉한 만큼의 반작용이 있는 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순리에 어긋나는 과한 것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반작용이 있다. 소위 정치권이 잘 쓰는 역풍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한 공격이나 과한 억압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나 보다 이 안에. 그래서 그걸 기회를 열심히 찾아내죠. 제가 가진 그 자체의 힘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한 공격이, 과한 억압이 있으면 그 안에 분명히 이 반작용을 할 기회가 있다는 걸 보고 열심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키워서 마치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왔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면이 아니고 하나의 단면이 매우 복합적이다. 이 사회 현상은, 특히 인간 문제는. 그래서 원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적 요인과 위기적 요인이 공존하는데, 위기적 요인이 좀 많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서 키우고 위기 요인을 최소화해서 줄이면 기회로 바뀌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마구 쏟아지고 정말 폭풍우가 몰아쳐도 저 안에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사람들을 기득권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왜냐하면 양은 동일하니까.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가지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실 그 위기를 밟고 올라서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나 이 위기에 우리가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그 기회를 키워서 새로운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거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고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이다.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을. 네. 그래서 제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세옹지마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에? 세옹지마 말을 잃었다고 슬퍼했더니 나가가지고 새끼를 배가 들어오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필 규정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 만들어 보자. 우리 개인들로서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진 권력의 일부를 떼서 누군가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맡겨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정치의 역할을 잘하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요. 그리고 정치는 원래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 정치의 본래적인 모습은 그야말로 개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은 세상. 개혁이 파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더 낫게 바꾸는 것. 더 낫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덜 나은 상태에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 보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어서 동일한 양의 저항과 반발을 수반하죠. 그걸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조정하고 안 되면 국민이 맡긴 힘으로 하라고 정치 권력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억강부약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꼭 만드는 것이 제 꿈인데 여러분도 함께 하겠죠? 네, 오늘은 저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명색이 토크 콘서트라는데 연설회가 아니고 노래 저는 노래 잘 못합니다. 저한테 노래 시키지 말고요. 그 나중에 우리 따로 모여가지고 한번 기회가 될 때 하도록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뭐 저도 의견을 덧붙일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콘서트니까 그거 준비했겠죠? 네, 그거 준비했을 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무슨 얘기 대학 강단도 아닌데 뭐 서로 공부하려고 온 거 아니죠? 공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서로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합니다. 인원수가 좀 많아서 그런지 덥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진도 좀 찍어야 돼요, 그죠? 사진 찍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진도 좀 찍고 그러려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의견 좀 듣는 거 시간 잠깐 가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 또 최고위원 후보님도 오셨는데 1분씩만 말씀을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 좀 나중에 하죠. 좀 나중에 하고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의견 혹시 뭐 미리 정하진 않았을 거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 한 분, 뒤에 한 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잘 해보시죠. 네, 여러분.